반갑습니다. 찐 투자 전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병원 중환자실 앞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주변에서 누군가 건네는 다급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명의로 된 통장 다 묶인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상속세도 아껴야 하니 당장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통장에 있는 돈부터 전부 현금으로 빼놔라.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으로 달려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합니다. 어차피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니 추적이 어려울 테고 내야 할 상속세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죠. 하지만 찐 투자자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국세청의 과세 레이더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상속세 폭탄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우리는 이를 세법상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절세하려다 오히려 가산세까지 얹어서 토해내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이죠. 비단 현금 예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가들의 필수 상속 코스였던 꼬마 빌딩 역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꼬마 빌딩 사후 감정평가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철퇴를 내리면서 기존의 상속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찐 투자 전략에서는 평생을 바쳐 일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의 무지로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상속 개시 전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 실수와 팩트로 검증된 진짜 절세 전략의 이면을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찐 투자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모님이 위독해지시면 가장 먼저 은행 통장부터 찾을까요? 예전에는 현금을 인출해 장롱 밑에 숨겨두면 국세청이 절대 모를 거라는 일종의 도시 괴담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냉혹합니다. 팩트만 짚어드리죠. 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혹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국세청은 일단 그 돈을 상속인들이 몰래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추정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세금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이 당신들이 이 현금을 숨겼지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우리는 이 돈을 상속받지 않았고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로 다 썼습니다 라고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직접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물의 양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증명하라는 것과 같죠. 입증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얹혀서 엄청난 누진세율의 상속세가 매겨지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산가들이 사랑했던 꼬마 빌딩은 왜 갑자기 도마 위로 올랐을까요? 과거에는 아파트와 달리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 가격의 60에서 70% 수준인 기준 시가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황금 루트였죠. 그런데 세금 덜 내는 꼴을 볼 수 없던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사후 감정평가를 맡겨버린 겁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가, 시가를 매겨서 세금을 수억 원씩 더 걷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느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의 이런 무분별한 꼬마 빌딩 소급 감정평가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현금을 빼는 구시대적 꼼수는 완전히 막혔고 꼬마 빌딩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찐 투자자 여러분, 겉보기에는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만 조용히 빼내면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국세청의 거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는 PCI, 즉 재산소비 소득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산이 갑자기 늘거나 카드 씀씀이가 커지면 이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가 즉각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병원비는 이미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데이터로 다 교차 검증되거든요. 결국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체스 마스터 앞에서 내 킹을 방어막 없이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산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급히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반대로 꼬마 빌딩을 증여할 때도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합법적인 신고를 마쳤는데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한참 뒤인 세무조사 기간에 자체 예산으로 소급 감정평가를 해왔습니다. 비유자면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 심판이 갑자기 자를 들이밀며 네가 다시 재보니까 선을 넘었네, 페널티 킥이야 라고 판정을 번복하는 격이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언제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캄캄한 지뢰밭을 걷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 구조적 모순에 정확히 일격을 가했습니다. 법원이 짚은 핵심 팩트는 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만큼 투명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고르고 사후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세금을 매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터진 강력한 반등 신호와도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도미노가 단단한 유리벽에 막혀 멈춰선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샅샅이 뒤지는 빅데이터 그물이 촘촘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꼬마 빌딩의 과세 기준을 두고 국가와 납세자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시적인 조세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 현금을 빼는 구시대적 자충수를 둘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판례와 세법의 빈 공간을 활용해 영리하게 자산을 지킬 것인가.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명확한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합리적 통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법원의 위법 판결 기조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국세청의 자의적인 사후 소급 감정평가 관행에 영구적인 제동이 걸렸다고 가정해보죠. 이는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팩트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꼬마 빌딩을 물려줄 때 국세청이 나중에 얼마를 더 때릴지 모르는 공포에서 벗어나 법에 명시된 기준시가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100% 예측 가능한 상속세 플랜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나침반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동시에 부모님이 위독하신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설픈 조언에 휘둘려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빼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않았죠. 대신 병원비나 간병비 등 모든 필수 지출을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돈의 꼬리표를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국세청의 무서운 빅데이터 시스템이 여러분의 계좌를 샅샅이 훑고 지나가더라도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톱니바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덫 자체가 아예 작동할 수 없게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단 한 줌의 불필요한 누수도 없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전됩니다. 억울한 가산세는 영원이고 꼬마 빌딩 역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가치로 평가받아 상속세를 방어해냅니다. 시장의 막연한 공포나 떠도는 소문에 베팅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세법과 명확한 판례라는 팩트에만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한 자들의 승리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여러분의 부의 성벽이 가장 견고하게 빛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찐 투자자 여러분, 이제 정반대의 경우, 즉 최악의 리스크가 덮치는 시나리오 B를 냉정하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병상에 누우시자마자 주변에 떠도는 소문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황급히 억대의 예금부터 몽땅 현금으로 뽑아버렸다고 가정해보죠. 눈앞의 현금 다발을 보며 당장은 국세청의 눈을 피했다고 안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속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그 안도감은 끔찍한 공포로 돌변합니다. 국세청은 거대한 금융망을 통해 그 인출 내역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날선 소명 요구서를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당황한 가족들은 그 현금을 간병인에게 현찰로 줬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어떻게든 짜맞춰 보려 하지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금융 기록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냉혹하게 팩트와 증빙 자료만 요구할 뿐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사연에는 관심이 없죠. 입증 책임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결국 증명에 실패하는 순간 그 돈은 전액 추정 상속재산으로 확정됩니다. 원래 내야 할 상속세는 물론이고 최대 4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하루하루 이자처럼 불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족쇄처럼 채워지게 됩니다. 절세하려다 원금마저 날려버리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꼬마 빌딩 문제도 악몽으로 치닫습니다. 최근 1심 행정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는 뉴스만 보고 섣불리 안심하여 아무런 선제적 감정평가 없이 덜컥 턱없이 낮은 기준시가로만 신고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 국세청이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혹은 세법의 빈틈을 메우는 새로운 시행령이 예고 없이 소급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가 다시 적법성을 얻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꼬마 빌딩은 수억 원이 치솟은 감정가로 무자비하게 재평가받게 됩니다. 어설픈 지식과 안일함이 결합하여 평생 이룬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뜯어가는 그야말로 계좌가 산산조각 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절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마십시오. 병원비, 요양원비, 간병비 등 모든 큼직한 지출은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철저하게 모아두시고요. 국세청의 거대한 빅데이터망인 PCI 시스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금융기록이라는 단단한 방패뿐입니다. 돈의 꼬리표를 아주 선명하게 남겨두면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무서운 덫은 아예 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둘째, 꼬마 빌딩 상속 전략입니다. 최근 1심 법원의 사후 감정평가 위법 판결은 분명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그널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거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방어망 없이 기준시가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찐 투자자의 대응은 이래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후로 우리가 먼저 2곳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시가를 선제적으로 확정지어버리십시오. 국세청이 나중에 자의적인 잣대로 가격을 부풀려 가산세 폭탄을 던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의 말뚝을 굳건히 박아두는 선제공격 전략입니다. 셋째,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증빙의 싸움입니다. 상속은 평생을 바쳐 이룬 부의 성벽을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옮기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절대 주변의 카더라 통신이나 어설픈 인터넷 검색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상속 개시 전 반드시 실력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상담하십시오. 이때 지불하는 상담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수억 원의 가산세 폭탄을 막아내는 가장 수익률 높은 안전마진 투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법이라는 나침반을 준 채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찐 투자자가 격동의 조세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 찐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게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위독 시 절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마십시오. 투명한 계좌 이체만이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가산세 폭탄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꼬마 빌딩은 요동치는 판례에 기대어 방치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감정평가로 국세청의 사후 개입을 차단하는 견고한 방어막을 치십시오. 셋째, 세금 앞에서는 감정과 카더라 통신을 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세법이라는 팩트를 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평생을 바쳐 이룬 여러분의 자산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차가운 세금 문제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건 정말 잔인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혼란스러울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이성적으로 팩트를 봐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는 눈을 가리지만 검증된 데이터와 법적 지식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냉철한 전략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팩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찐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